그다음 where이랑 when입니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대신에 주어 자리가 아닌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자 10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석해 보세요. 쌤이 따로 해석한 건 없어요. 쉬워서. 근데 잠깐만. 자, 오른쪽에다가 where은 땡땡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여기까지만 해석해 봅시다. 우리는 유명하게 살고 있대요. 에라는 시대죠. 어텐션 이코노미의 시대에 살고 있대. 물어볼게요. 어텐션 이코노미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난 모르거든요. 자, 그럼 우린 필자로서 뭘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필자가 답변을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해준다고요. 어떻게? where이라고. 그래서 여기다 적으세요. where은 어떤 단어를 정의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쌤이 표시한 요 꺾은 표시한 이 부분은 어텐션 이코노미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아시겠나요? 얘는 직접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쌤은 10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10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6번에 일단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that 뒤에는 동사부터 나와요. 그죠? 얘 수식이란 얘기인데 불완전하니까 물어볼게. 얘는 뮤지엄을 수식할까요? 아니면 압박들을 수식할까요? 그렇죠. 압박들을 수식합니다. 선생님 왜요? 라고 물어보면 자, 수일치. 얘가 s가 안 붙었다는 얘기는 복수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pressure이죠. 그럼 이 that은 압박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치사 over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여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over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over에 대한 해석을 잠깐만 적어보고 가겠습니다. 전치사 over. 전치사 over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뭐 위에, 뭐뭐를 넘어서라고 해석됩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되었을 때 B 위를 A가 위에서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해석도 나와요. 자, B는 A보다 위에서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뭐보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세 번째, A는 B에 대해 넘어가고 있는 거 맞나요? 맞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라는 뜻도 있고요. 자, 만약에 B가 시간이었다면 over 3hour이었으면 그 3시간이 지나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을 지나서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뭐뭐 보다거든요. 적으세요. 강조, 선호, 비교와 관련된 단어에서는 over이 뭐뭐 보다로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106번을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따라와 보세요. 여긴 여러분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자, 박물관에 압박이 있대요. 어떤 압박이냐면 cause it to emphasize. 그것에게 강조하라고 야기하는 압박이 있대. 자, 뭘 강조하냐면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강조하래요. over 뭐뭐보다 활동보다 그 활동은 뭐죠? take place 발생하는 활동입니다. 어디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 그럼 자연스럽게 갤러리는 보이는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당연히 보이는 영역이죠. 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보다 활동보다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걸 강조하는 압박이 있다잖아요. 됐을까요? 보여지는 걸 강조하래요. 자, 참고로 우리는 아직 where 수식을 안 봤습니다. where나 when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에라 아까 했죠. 시대와 관련 즉 시간과 관련된 명사 뒤에 when이 등장하면 이렇게 수식. 자, when 뒤엔 어떤 문장이 온다고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 와서 이렇게 수식을 한다고요. 됐나요? 쌤이 단어를 줬는데 한 번만 더 다시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자, 어, 여기 있는 be forced to는 강요받는 거고, 그다음 modernizing은 현대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mounting은 쌓다 라는 뜻이고, 자, temporary는 적어봅시다. temporary는 적으세요. 시대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시대적인.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to bring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문장 머릿속에 넣었죠. 첫 문장이랑 유기성을 생각해서 두 번째 문장을 읽으실 때 여기 있죠. 그들의 갤러리를 모더나이징하고 또는 시대적인 전시물들을 모으는 것이 앞문장에서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적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얘는 갤러리에서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언시존에서 일어나는 걸까를 골라보세요. 스타트. 고르셨나요? 정지 버튼 누르고 골라보세요. 그래서 해봅시다. 앞에서는 갤러리에서 일어나라는 거를 강조하라 했대요. 그럼 두 번째, 자 가봅시다. 시대인데, when, 어떤 시대냐면
박물관들은 강요받고 있어요? 압박받고 있어요? 뭐 하라고? 그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라고 압박받는 시대에서. 대니까 박물관이겠죠. S. 박물관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포커스, 집중시킨대요. 온 어디에 집중시킬까? 당연히 보이는 곳에 집중시키겠죠. 보이는 곳에 집중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갤러리를 현대화시키거나 시대적인 전시물들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손님들을 문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여기가 역사적인 일까 아니면 소비 가능한 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스타트. 되셨나요? 네, 그럼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 other words, 즉 같은 말을 해보자면 뭐 할 때? 박물관이 생존하려고 노력할 때 경쟁적인 시대에서 그들은 뭐 하겠어요? 그쵸, 돈 벌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들의 예산은 우선시합니다. 그들 스스로의 부분을. 근데 어떤 부분이죠? 어떤? 당연히 소비 가능한 부분에 우선시하겠죠.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 인포테인먼트 빗줄. 이거 내가 예전에 설명을 해줬는데 얘는 인포메이션의 인포랑 엔터테인먼트의 테인먼트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는 즐거움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단어 뒤에 이 테인먼트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라 그러면 정보 즐거움 정도겠죠. 되셨나요? 아무튼 자 106번도 너무 많아서 쌤이 해석 적을 수 없고 칸이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이해될 때까지 한번 여러 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 보면서 내가 잘 해석했나 안 했나를 판단해 보시고. 아무튼 수식하는 대시나 왜는 어떤 이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10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7번 별표. 여기 우린 지금 뭐하고 있냐면 컴마 웬을 하고 있는데 컴마 웬을 수식절하고 있는데 얘는 뭐예요? 앞에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어. 그래서 오른쪽에다 뭐라 적어놨냐면 컴마 웬은 형용사절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수식할 대상은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봐봐요.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적으세요. 컴마 웬 뒷장에서 확인할 건데 컴마 where 하나 더 컴마 위치는요. 앞 문장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앞 문장을 수식한다는 건 여기 있죠. Until the case is settled. 그럼 settle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쌤이 단어장이 좋지만 settle 한 번만 적어봅시다. settle이란 단어는요. 오른쪽에다 적을게요. 원래는 정착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사건이 정착한다는 건 사건이 해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러면 문장으로 다시 오면 여기만 해석해 볼게요. 자, until the case is settled.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그들이 받는 거죠. 페이를. 여기선 비율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정 돈의 비율. 그 수수료죠. 수수료를 받을 때예요. 그 고객이 받는 돈의 일정 비율 수수료를 받을 때가 사건이 해결될 때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선생님 원래 나는 컴마 웬을 뭐뭐 할 때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나요? 네, 틀려요. 근데 봐봐. 이러한 접근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들은 어떤 요금이나 급여를 받지 않는데 뭐 할 때까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넣었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얘는 월급이나 이런 거 안 받는구나. 그러면 봐봐. 뭐 할 때? 그들이 수수료를 받을 때 그들은 월급 받지 않는 데가 맞아요? 아니면 사건이 해결될 때가 수수료를 받을 때예요? 사건이 해결될 때가 수수료를 받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납득을 하셨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이 이런 문장 또 볼 수 있잖아. 여러분의 걱정은 뭐예요? 내가 이거 나 혼자 어떻게 하지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했었냐면 인과성을 따질 때 여러분이 이해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컴마 웬을 따질 때는 이 인과성을 잘 따져주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컴마 웬 앞문장 수식은 인과성으로 따져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 이거 직접 해석해보고 싶을 친구가 있잖아요. 난 여러분이 다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석을 적어놨으니까 이 해석을 보시고 내 해석과 다른지 안 다른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생략이에요. 생략하면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명사, 동사잖아. 여러분 이미 알 것 같아서 우리 잊지 마세요. 우리 where, when, why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얘네 또한 생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건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요렇게 the way 명사, artist 명사, exploit 동사로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되고 쌤이 따로 뭐 넣지는 않을게요. 근데 익스플로잇이 여러분이 단어장을 외우면 뜻이 많을 텐데 얘는 좀 아쉽게도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이해 가능하게 오른쪽에 적어줄 테니까 외우고 적절하게 그 단어 중에 뭐가 괜찮을까 골라서 해석해보세요. 자, 가봅시다. exploit. 첫 번째는 얘는 개발하다로부터 출발하는 단어예요. 개발하다. 자, 개발하려면 뭐 해야 되나요? 자원을 이용해야겠죠. 그 세 번째, 인간들을 뭐 해야 돼요? 이용해야겠죠. 근데 인간들을 이용하는 건 보통 우리가 착취라고 부르죠. 네, 억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4번. 그리고 마지막 개발에 뭐 한다 그러죠? 착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발의 자원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아니면 개발에 착수해요. 여기서는 예술가들이 착취하는 건 아니고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명사, 명사, 동사 보자마자 무조건 수식이고 자, 가장 중요한 거 명사는 수식을 받아도 그렇죠 명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콤마와 함께 사용하는 형용사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앞에서 했어요. 얘는 콤마와 함께 사용되는 형용사절은 앞문장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일단 the pattern we have인데 우린 이렇게 수식하는 걸 알고 있죠. 명사, 명사, 동사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앞문장을 수식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런 의미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 명사, 명사, 동사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명사, 명사, 동사 나오고 또 대시 나왔어요. 근데 이 대절 또한 여기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어. 우리가 이걸 봤거든요, 앞에서. 그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리오쌤, 아까는 여기 명사, 명사, 동사도 얘를 수식한다 그러고 얘도 수식했는데 얘는 왜 앞문장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문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자, 이 require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s가 붙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위치가 똑같이 패턴을 수식한다 그러면 이 s의 수일치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그래서 수일치로서 얘는 앞문장을 수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만 위에다 적으세요. 앞문장 수식할 때는 마치 두 문장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문장처럼. 여러분은 수능에서 완벽한 번역을 해내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후자에 가깝죠. 그러면 굳이 한 문장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두 문장으로 쪼갰을 때 이해가 더 잘 되고 해석이 매끄럽다면 그게 맞는 방향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만 보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앞에를 다 쭉 해석해왔어. 그러면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구해요. 어떤 강도를 바꾸는 것을 요구해요.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컴마는 쌤이 뭐라 했냐면 difficulty는 형용사고요. tiring은 tired의 ing 형으로서 얘도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랑 형용사의 컴마는 and 쓰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됐죠? 자, 그럼 그리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똑같이 정지 버튼 여러분 누르고 할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 직접 여기다가 해석을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해난 해석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해봅시다. 스타트. 하셨나요? 자, 그럼 볼게. 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만약 우리가 무언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쭉쭉쭉.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석과 내가 여기다 적어준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다르고 나는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 나갈지 모르겠다면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여기 전치사 플러스 위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마지막 집중을 해줍시다. 자, 전치사 플러스 위치나 훔의 해석인데요. 전치사 플러스 위치나 훔은 자, 적읍시다. 얘네는 무조건 형용사절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여기 있는 전치사가 뒤로 가면 위치만 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문으로 할게요. 똑같이 적어보세요. 예문. 자, there is a house around which I live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live around가 뒤로 가면
위치 뒤에 불완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어라운드는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 애니까. 오케이? 아무튼 자 그러면 우린 그럼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밑줄 그으시고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위치의 대상을 찾으세요. 이 경우에서는 이 위치의 대상은 여기 앞 전치사 앞에 있는 명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는 a house겠죠.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전치사를 살려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얘 또한 두 문장인 것처럼 해석하세요. 여기서 끊어서. 자 가볼게. 여러분이 이렇게 쭉 해석하다가 전치사 플러스 위치를 봤어. 그럼 여기서 끊어서 해석하세요. 무조건. 그게 편해요. 그럼 다시 뭐가 있다고요? 집이 있다고요. 얘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라고? 집이라고. 뭘 살려서? 전치사를 살려서. 두 문장처럼 해석해요. 집이 있어요. 그 집 어디에서? 주변에서 I live. 내가 살아요. 이렇게. 얘 같은 경우도 in 위치. 전치사 플러스 위치네요. 그럼 위치가 가리킬 대상이 누구라고요? 케이스예요. 그럼 그 사건 안에서 경쟁적인 인센티브가 야기해요라고 해석합니다. 두 문장처럼 해석하세요. 여러분 한 문장처럼 구해야 될 필요 없어요. 우리 정보만 찾을 거잖아요. 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해석하는 약간의 팁 오른쪽에 적어봅시다. 자, in 위치 그리고 at 위치 그리고 on 위치 요 세 가지는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where처럼 어떤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다시 110번 문장을 보면 여기 있는 in 위치는 그냥 where처럼 어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 연구가 보고했대요.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됐죠? 자, 그럼 오른쪽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오른쪽에 일단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서 여기다 적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쌤이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포즈 버튼 누르시고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스타트.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네. 심리학 연구가 케이스 어떤 사건을 보도했대요. where 어떤 사건이냐면 경쟁적 인센티브가 더 낮은 태스크 에포트 업무 노력을 야기한 사건이죠. 됐나요? 그래서 자, 그것들의 초점은 was on the 심리학적 언더피닝에 있었대요. 자, 언더핀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죠. their focus에서 their이 가리킬 대상. 여러분 요걸 여러분이 좀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요것도 포즈 버튼 누르시고 한번 이 대열이 가리킬 거 찾아보세요. 스타트. 혹시 찾으셨나요? 자, 여기 있는 대열의 대상은 복수니까 케이시스 아니면 여기 인센티브겠죠. 오케이? 그럼 사건의 포커스예요? 인센티브의 포커스예요? 지금 이 글의 소재가 사건이에요? 인센티브예요? 인센티브죠. 그럼 저 대열이 가리키는 게 누굴까? 아이고 미안해요. 그렇죠. 이 대열이 가리킬 대상은 인센티브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에 언더핀 정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더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단어장에 적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더핀은 첫 번째 동사로 고정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색하거든. 두 번째, 근본을 이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본을 이루다. 밑에서부터 고정시켜줘가지고 근본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언더피닝즈니까 명사로 쓰였잖아. 그러면 근본 또는 근본 구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로 해석하면 그 인센티브들의 포커스가 어디 있었어? 심리학적 근본 구조에 있었어. 뭐에? 근본에 있었어. 뭐에? 동기부여의 감소에 있었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의 해석과 대조하라고 여기도 해놨으니까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여러분의 해석과 비교하고 넘어가 보세요. 알겠죠? 쌤은 1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1번 가볼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니치입니다. 근데 이니치는 뭐랑 똑같다고요? where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free recall 테스트, 자유 리콜, 기억 테스트잖아요. 근데 다음에 where이 등장했어. 주어가 어때질 것 같아? 그렇죠. 길어질 것 같아. 그럼 뭐부터 찾아? 동사부터 찾아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 쭉 가다 보니까 여기 큐드 리콜 테스트 있는데 이니치 있네? 이 뭐랑 똑같다고요? 웨어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석하자고요? 그렇죠. 뼈대. 그래서 여러분 왼쪽 위에다가 뼈대 중심 파악이라고 적어놓고 한번 해석하는 걸 보면 자유로운 회상 테스트가 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좋은 리텐션을. 뭐보다? 신호를 받은 리콜 테스트보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리텐션 정도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단어를 드렸지만 리텐션은 기억력이란 뜻입니다. 기억력. 오른쪽에 한번 적고 갈게요. 리텐션은 기억력. 있죠. 그럼 요거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프롬프팅은 여러분 그 챗GPT 쓸 때 쓰는 그 입력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풀로 해석하면 여기 입력이 뭐지까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해석해 봅시다. 스타트. 되셨나요? 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자유로운 기억 테스트는요. 어떤 테스트냐면 학생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테스트죠. 뭐만큼?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만큼 뭐 없이 어떠한 입력 없이 그냥 최대한 기억해 보려고 하는 그 자유로운 리콜 테스트가 입력 없이 더 나은 기억력을 낳았대요. 뭐보다? 신호를 받는 테스트보다. 근데 이니 그건 어떤 테스트인데 학생들이 힌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프롬프트의 의미는 뭘까? 그렇죠, 힌트입니다. 뭐에 대한 힌트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뭐 한 것, 그들이 기억할 need to 필요가 있는 것,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힌트를 사용하는 테스트보다 더 좋은 기억력을 야기했대요.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해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해석과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확한 해석을 하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112번까지만 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112번. 자, 아까 우리 111번과 110번에서는 다 이니치만 봐서 재미가 없었는데 자, 여기 있는 upon 위치, 제대로 된 전치사 위치가 하나 나왔죠?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파운데이션을 봤어요.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네?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요. 그리고 위치가 가리키는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라고요? 전치사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그럼 얘는 파운데이션이니까 기반을 가리켜요.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두 문장처럼. 자, 기반이에요. 근데 그 기반 어디에? 아래 위에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이해가 is built 쌓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기반 위에서 이해가 쌓이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니까 얘도 정확히 해석을 해봅시다. 정확히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게 아마 걸릴 건데 여기 있는 as와 여기 있는 as를요. 그 오른쪽 as의 품사를 각각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첫 번째 as의 품사는 뭘까요? 뒤에 is serves 나오니까 그렇죠, 접속사죠.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이유로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뒤에 as는 전치사죠. 근데 요거 하나만 적을게요. 똑같이 적어봐요. 이 serve as는요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해석하기 편할 거거든요. 그럼 정지 버튼 누르고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쌤이 해석과 비교를 해봅시다. 스타트. 되셨나요? 자, 공개해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의 해석과 비교를 해보고 오늘 요 문장은 똑같았으면 좋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쌤이 초반에는 갑자기 숙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숙제는 없고요.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해석을 해보는 게 그리고 그 해석을 한 거를 선생님한테 가져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것까지가. 그래서 이번은 문제 푸는 거 없고 이 문장들 하나하나 다 해석해보는 거 몇 문장 안 되거든요, 사실. 30문장도 안 돼요. 그래서 강의 듣고 강의 들으면서 고생하셨고 아프지 말고 일요일 날 봅시다.